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씩 바닷바람이 그리웠다. 서울은 바쁘고 숨 가쁘고 어디를 가든 빽빽하게 채워진 도시였다. 하지만 시장만큼은 달랐다. 관악구 전통시장. 서울에서도 손꼽히게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버텨온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상인들은 끊임없이 손님을 맞이했고 노점상들은 삶을 붙잡고 버텼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이 시장에는 돈을 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회색 SUV 한 대가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리는 남자들은 말이 없었다.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주인은 묵묵히 현금을 건넸다. 거절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가게 앞이 엉망이 되었다. 깨진 유리조각, 엎어진 좌판, 어디선가 퍼진 악성 소문. 누구도 건달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소용없었다. 그들은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 질서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새로운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다. 우진 횟집. 오래된 간판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내부는 소박했다. 주인은 서울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시장 상인들은 한눈에 알아봤다. 저 사람은 외지인이었다. 낯선 이가 시장에 들어올 때마다 늘 같은 반응이 나왔다. 상인들은 그를 멀리했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인도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가게는 손님 한 명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하루 종일 생선 손질만 하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속삭였다. 일주일도 못 버틸걸. 횟집이 무슨 장사야. 여기 손님들 생선 떠서 먹을 줄 다 알아. 보나마나 싹 망하고 사라질 거야.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진 횟집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회를 파는 곳은 없었으니 그는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무엇을 드릴까요? 관광객은 메뉴판을 보며 추천을 주문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뜻밖의 광경이 벌어졌다. 일본인 관광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장을 펼쳐 뭔가를 적었다. 며칠 후 그의 블로그에 서울에서 먹은 최고의 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갔다. 그날 이후 가게엔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더는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신선한 회를 맛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지인을 데려왔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그 변화를 곱게 보지 않았다. 저 노인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렇게 가게가 잘 될 리가 없는데?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가게도 너무 깔끔하잖아. 누군가는 괜히 건달들에게 말을 흘렸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어요. 장사도 꽤 잘 되는 것 같던데요? 그 말이 퍼져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회색 SUV가 다시 시장 한가운데 멈춰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건달들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다. 한참 동안 시장을 지나 우진 횟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5명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무도 모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가게 앞에는 깨진 유리도 없었고 좌판도 멀쩡했다. 그저 평소처럼 가게 문이 열렸고 노인은 생선을 손질하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밤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건달들이 다녀갔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의아했.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날 아침 깨진 유리 조각과 엎어진 좌판,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사람들은 그날 밤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조용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몇몇 상인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깨달았다. 건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아침이면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을 압박했다. 누군가 돈을 늦게 냈다면 모퉁이에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그들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한편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선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가게 안은 평온했다. 칼날이 도마를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며칠이 지나고 시장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건달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조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저 노인 예사롭지 않아. 분명 뭔가 있는 사람일 거야. 혹시 조용히 살고 싶은 전직 조폭 아니야? 아니야. 조폭 같지는 않아. 뭔가 더 무서운 느낌이야. 이야기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노인에게 묻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에 가서 신선한 생선을 골랐다. 그를 아는 어부들은 점점 더 그에게 존경을 보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이 참돔이 최고입니다. 이거 새벽에 갓 잡은 방어인데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조용히 생선을 살폈다. 아가미의 색을 확인하고 눈이 맑은지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그의 손길은 정교하고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그것도 오래된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는 절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어보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았고 벽에 걸린 칼들을 눈여겨보았다. 그가 앉자 노인은 평소처럼 물었다.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은 메뉴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추천으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손님의 시선은 그의 손끝을 쫓았다. 칼이 생선의 살을 부드럽게 가르고 기름기가 흐르는 부위가 정교하게 썰려 나갔다. 칼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손님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역시.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접시를 조심스럽게 손님 앞에 놓았다. 드십시오. 손님은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어 먹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은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명함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국정원. 손님은 조용히 계속 말했다. 선배님, 오래 숨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잊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떠난 후 노인은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표정으로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시 칼을 들었을 때 그의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그날 저녁 문을 닫을 때쯤 그는 잠시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게 깊숙한 서랍 속에 넣었다. 시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우진 횟집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경계하던 상인들도 조심스레 말을 걸기 시작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새벽마다 어시장 가시는 거 보면 생선 보는 눈이 대단하시던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들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다. 생선의 살을 가르는 소리는 리듬감 있게 이어졌고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이제 매일 새벽 어시장으로 향하기 전 먼저 시장 골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낯선 얼굴을 찾아본다는 것을. 누군가는 눈치챘다. 저 할아버지 뭔가 경계하는 것 같지 않아? 요즘 들어서 가게를 나서기 전에 한참 동안 주위를 둘러보더라. 그냥 조심성 많은 거겠지.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조용함은 곧 폭풍이 몰려올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조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처럼 생선을 고르러 어시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익숙한 시장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3명이었다. 길 모퉁이에 서서 무심한 듯 보였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어시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평소처럼 생선을 골랐지만 그 손길은 더욱 날카로웠다. 생선의 눈동자를 보고 아가미의 색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선 방복격한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다. 낯선 남자들, 그들의 걸음걸이, 눈빛, 태도, 어디서 많이 본 움직임이었다. 북에서 온 사람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탐색을 시작했다. 당장 공격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 대신 정보를 수집한다. 그의 과거, 현재 가게 운영 방식,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그들은 기다릴 것이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그는 어시장을 나서며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뒤에서 따라오는 인기척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미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눈치챘다는 것조차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움을 잊어버린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가게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했다. 낯선 남자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곧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몇 시간이 지나고 가게에는 손님이 늘어났다. 정오가 지나자 몇몇 단골들이 들어왔고 그는 평소처럼 회를 떠서 내놓았다. 그날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가게 문이 열렸다. 그들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1명이었다. 평범한 정장 차림, 말끔한 얼굴. 하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들림, 경직된 자세.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메뉴판을 펼쳤다. 천천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사장님 추천으로 주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선을 꺼내고 칼을 들었다. 칼날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상대를 관찰했다. 손님의 시선은 느긋한 듯 보였지만 가게 내부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다. 출입구, 창문, 주방 쪽까지. 이것은 단순한 손님의 행동이 아니었다. 조사를 하기 위한 시선이었다. 그는 칼을 들어 생선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였다. 그렇다면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1점, 2점. 회가 접시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지막으로 간장을 살짝 붓고 접시를 건넸다. 드십시오. 남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1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놀라움? 혹은 예상치 못한 감탄. 그러나 금방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음식을 먹으며 무심한 듯 질문을 던졌다. 이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칼을 닦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사장님은 원래 이곳 출신이 아니시죠? 그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끝마쳤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계산을 마친 뒤 문 앞에서 한마디를 남겼다. 좋은 밤 되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떠난 뒤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주방에 남아 있었다. 도마 위에는 칼이 놓여 있었고 남은 생선 몇 조각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는 도마를 닦았다. 그날 하루 동안 그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 손짓, 시선.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다. 그들은 다시 온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위험한 존재인지 그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은 단 하나?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방 한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는 작은 서랍. 그는 서랍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국정원 요원이 남기고 간 명함이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다. 그는 서랍을 닫고 가게 불을 끄고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시장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습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어시장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시장 골목은 한산했다. 늘 마주치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고 어시장 어귀에서는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낯선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사장님께서 누구인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남자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사장님께서 알고 싶어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어젯밤 가게에 왔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남자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시장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막 잡아올린 생선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상인들은 목청을 높이며 손님을 불렀다. 그도 평소처럼 생선을 골랐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생선을 살피면서도 주변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어색한 움직임, 무심한 듯 시선을 주고받는 두 사람.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다. 그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뒷길로 돌아서 걸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공간. 어제와 같은 자리,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칼을 꺼내 나를 점검했다. 가장 익숙한 도구, 가장 확실한 무기,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온 존재.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왔다. 평범한 손님이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어제 가게를 찾았던 바로 그 남자. 그는 태연하게 자리로 가 앉았다. 그리고 어제처럼 짧게 말했다. 사장님 추천으로 주세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칼을 들었다. 생선을 손질하며 동시에 그를 살폈다.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긴장감의 신호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였다. 그는 회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아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드십시오. 남자는 젓가락을 들고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남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은 원래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과거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그가 있었다.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속의 모습이. 그는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왜 나를 찾아왔지?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를 진짜로 마주 보았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어떤 선택?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두 개의 명함을 꺼내 보였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그는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검은색을 선택하면 우리와 함께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흰색을 선택하면 남자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사라져야겠지요. 그는 명함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명함에 닿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아주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들을 밀어놓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가게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탁자 위에 놓인 두 장의 명함. 검은색, 흰색,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 하나는 북에서 온 남자, 다른 하나는 국정원 요원. 그는 조용히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선택. 그들은 그가 선택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지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늘 그렇듯 칼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나를 점검했다. 손에 익은 무게,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각.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이곳에서 떠나지 않는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을 여기서 내쫓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최선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남자의 미소가 깊어졌다.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의 경험이 필요하고 사장님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는 조용히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국정원 요원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믿지 마라? 누굴 믿어야 하지? 너희인가? 그는 조용히 요원을 바라보았다. 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요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사장님께 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열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낯익은 장소, 오래전 작전 기록,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왜 지금 이걸 나에게 주는 거지? 요원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서류를 다시 요원에게 돌려주었다. 난 이미 이 시장의 사람이야. 요원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사장님을 지켜야겠군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천천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지.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좋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천천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주변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북쪽에서 온 남자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오랜만에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물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손때가 묻어있는 상자.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손잡이에 칼 한 자루가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랜 신분증 한 장이 깔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신분증을 뒤집었다. 이름과 번호가 적힌 글자들은 희미해졌지만 그가 누구였는지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그는 신분증을 다시 내려놓았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 그는 다시 서랍을 닫고 가게 불을 껐다. 이제 움직일 때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찾아왔다. 첫 번째 손님은 국정원 요원이었다. 그는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요원은 컵을 잡고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원은 이어서 말했다. 사장님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요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선택했다. 요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내게 2개의 길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만든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요원은 그를 지켜보았다. 사장님은, 그는 요원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내가 정한 길을 갈 것이다. 요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이제 돌아가라. 요원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원이 떠난 후 2번째 손님이 왔다. 북쪽에서 온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며 대답했다. 이미 답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난 내 방식대로 산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우리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군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나를 너무 단순하게 본 거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정리를 해야겠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한번 해보시지.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남자가 떠난 뒤 그는 다시 칼을 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게 문이 천천히 닫혔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칼을 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그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선택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손에 익은 칼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3명.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기회? 남자는 짧게 웃었다. 예, 기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 놈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내게 필요 없다. 남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야겠군요. 그 순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싸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칼이 빛을 그리며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가 팔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다급하게 뒷걸음질 쳤다. 세 번째 남자가 허리에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그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칼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지는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 단지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밖에는 조용한 바람만 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주방을 정리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게 문을 열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장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것을. 그는 조용히 생선을 썰며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선택한 삶은 단순했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뿐이었다. 가게 밖에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손님들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신중하게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상은 때로는 싸워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